머피 부국장님 망했어요. 시스템이 전부 뻗었습니다. 저는 샬롯 머피 시카고 경찰국 IT 인프라 부국장입니다. FBI 사이버 보안팀에서 20년을 일했지만 이런 절망적인 목소리는 처음이었죠.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침대에서 뛰쳐나와 옷을 걸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21세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세계 최강 미국의 세 번째 도시 시카고가 마비됐다는 겁니까? 본부로 달려가는 동안 거리는 지옥이었죠. 경찰차들이 무전기도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911 전화는 먹통이었고 시민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강도가 들어도 살인이 일어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본부 상황실에 들어서자 데니스 발리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샬롯, 이게 말이 되나? 1990년대 시스템을 30년간 땜질해서 쓰다가 이 지경이 됐어. 저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경찰차 3,000대에 각각 5,000달러짜리 노트북을 달아놨지만 서버가 죽으니 전부 쓰레기가 됐죠. 우리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죠. 시장, 경찰청장, 소방서장이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죠. 6시간째 도시가 마비된 상황,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손을 들었죠. 부국장님, 2주 전에 한국 회사에서 제안이 왔었는데. 한국? 설마 그 작은 나라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삼성전자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제안이었죠. 삼성 덱스라는 기술로 스마트폰을 PC처럼 쓸 수 있답니다. 시장이 비웃었습니다. 스마트폰? 장난하나?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으로 경찰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달랐죠. FBI 시절 한국의 기술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해커를 추적할 때 한국 국정원의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거든요. 일단 불러봅시다. 지금은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2시간 후 삼성 미국 법인팀이 도착했습니다. 토드 맥스윌앤이 이끄는 5명의 팀이었죠. 그들이 꺼낸 건 작은 갤럭시 S24였습니다. 이 작은 걸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토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를 모니터에 연결했죠.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완벽한 PC로 변했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 접속, 범죄 기록 조회, 실시간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게 가능했죠. 속도는 우리 노트북보다 3배는 빨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삼성 덱스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업무가 가능하죠. 게다가 삼성 녹스라는 보안 시스템은 미 국방부도 인증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럼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바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건가? 맞습니다. 본부로 돌아올 필요가 없죠. 차량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가격은요? 노트북 3,000대 비용으로 갤럭시 1만 대를 공급하고 전체 인프라까지 구축해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당장 시작합시다. 경찰청장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갤럭시 100대가 긴급 배송됐죠. 첫 테스트는 충격이었습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경사가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2분밖에 안 걸렸죠. 예전엔 본부로 돌아와서 1시간은 걸렸는데 말입니다. 부국장님, 이거 진짜 미쳤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니.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경찰관들은 환호했죠. 드디어 21세기다운 장비를 쓰는구나. 노트북 부팅하는데 5분, 시스템 접속에 3분, 이제 그런 거 없어요. 10초면 모든 게 준비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카고시청 기자회견장 시장이 직접 발표했죠. 오늘부로 시카고 경찰은 한국 삼성전자와 손을 잡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1만 대가 우리의 새로운 무기가 될 겁니다. 미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죠. CNN은 속보 자막을 띄웠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무릎 꿇다. 자존심 상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 앞에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렇게 보도했죠. 미국이 한국에 속았다. 화웨이가 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일본 언론도 비슷했습니다. 소니와 파나소닉을 무시한 미국의 실수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보안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일본 기업들은 이런 통합 솔루션조차 없다는 걸요.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런 기술을 가졌던 겁니다. 갤럭시 도입 한 달 후 시카고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습니다. 부국장님, 어제 은행 강도 사건 3분 만에 해결했어요. 제임스 오브라이언 경사가 흥분해서 뛰어들어왔죠. 30년 경력 베테랑이 이렇게 신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갤럭시로 목격자 진술 녹음하고 덱스로 연결해서 얼굴 인식 돌렸더니 바로 신원이 나왔습니다. 5분 만에 도주 경로 예측했고 12분 만에 체포했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전 같으면 본부 와서 노트북 켜고 시스템 접속하고 보고서 쓰는 데만 2시간은 걸렸을 텐데요. 그때 데니스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샬롯, 방금 통계가 나왔어. 범죄 해결률이 23% 올랐대. 한 달 만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시카고 경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치였죠. 공식 발표 준비됐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 1만 대 정식 도입.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외신 기자들이 많았죠. 중국 신화통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중국 화웨이도 비슷한 기술이 있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 직접 대답했습니다. 화웨이요?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들은 미국 시장에서 보안 문제로 퇴출됐잖아요. 삼성 녹스는 미 국방부가 인증한 유일한 모바일 보안 플랫폼입니다. 비교 자체가 한국에 대한 모욕이죠. 중국 기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일본 NHK 기자도 질문했죠.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은 검토 안 했나요? 그들이 뭘 갖고 있던가요? 30년 전 영광에 취해서 혁신을 멈춘 회사들 아닙니까? 한국은 계속 진화하는데 일본은 제자리 걸음이죠. 일본 기자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남부지구를 방문했을 때 마리아 곤잘레스 경관이 자랑스럽게 갤럭시를 보여줬죠. 부국장님, 이거 보세요. 덱스 모드로 전환하니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차량 도크에 연결하자 대시보드가 즉시 컴퓨터로 변했습니다. 범죄 지도, 실시간 파견 정보, 용의자 데이터베이스가 한 화면에 펼쳐졌죠. 예전엔 노트북 켜는 데만 10분이었는데 지금은 10초. 게다가 현장에서 증거 사진 찍고 목격자 녹음하고 보고서까지 다 됩니다. 북부 지구의 패트릭 설리반 경위는 더 놀라운 걸 보여줬습니다. 어제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이었는데요. 갤럭시로 현장 지휘본부를 차량에 만들었습니다. 경찰관 20명 위치 실시간 추적, 바디캠 영상 동시 모니터링, 예전엔 본부에서나 가능했죠. 업무 효율성 수치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간 67% 단축, 현장 대응 시간 45% 단축, 범죄 해결률 23% 상승이었죠. FBI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전 직장 동료였던 마크가 전화했죠. 샬롯,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어. 시카고가 한국 기술로 이런 성과를 낸다니. 국토안보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대. 왜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들도 삼성 기술을 노리고 있거든.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스마트폰을 도입한 게 아니라 미중 기술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는 걸요.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다뤘죠. 한국 기술이 시카고를 구원하다. 시민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경찰이 21세기답게 일하는구나.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놀란 건 삼성 측이었습니다. 토드가 다시 찾아왔죠. 머피 부국장님, 솔직히 이 정도 성과는 예상 못했습니다. 한국 본사도 충격받았어요. 왜요?
보통 새 시스템 도입하면 저항이 심한데 시카고 경찰은 오히려 더 빨리 확대하자고 하시니 저는 웃었습니다. 미국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걸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갤럭시 도입 3개월째 아침 뉴스를 보다가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애플이 태국을 모욕하는 광고를 만들어 현지 대규모 시위 발생. 화면에는 분노한 태국 시민들이 애플 제품을 부수는 모습이 나왔죠. 그들이 든 플래카드가 압권이었습니다. 애플은 꺼져라. 삼성 사러 간다. 무슨 일인가 싶어 자세히 보니 애플이 태국을 배경으로 광고를 만들었는데 낙후된 공항, 더러운 호텔, 우스꽝스러운 태국인들만 보여줬다는 겁니다. 태국 정부가 공식 항의했고 국회에서는 애플 제품 불매를 권고했죠. 데니스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샬롯, 방금 흥미로운 전화 받았어. 태국 경찰청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 시스템 보고 싶다는군. 일주일 후 태국 국가경찰청 대표단 10명이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수완나폰 부청장이 이끄는 팀이었죠. 머피 부국장님, 우리도 시카고처럼 하고 싶습니다. 수완나폰 부청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죠. 애플이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낙후된 나라로 그렸죠. 하지만 삼성은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를 존중해요. 게다가 기술도 최고잖아요. 저는 그들을 순찰차로 안내했습니다. 갤럭시를 덱스에 연결하자 태국 대표단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진짜 스마트폰 하나로 되는 겁니까? 네, 노트북도 필요 없고 별도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갤럭시 하나면 충분하죠. 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중국어로 동료와 속삭였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조금 알아서 들었죠. 화웨이보다 훨씬 낫네. 우리가 중국 제품 검토한 게 바보짓이었어. 3일간 시카고에 머물며 모든 걸 꼼꼼히 살펴본 수완나폰 부청장이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머피 부국장님, 태국도 한국 기술을 선택하겠습니다. 미국이 먼저 증명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문의가 쏟아졌죠. 시카고 모델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나요? 미국이 선택한 한국 기술이라면 믿을 수 있겠죠. 반면 일본 도쿄 경시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보낸 이메일이 웃겼죠. 우리는 자체 시스템이 있다. 소니와 파나소닉이 개발 중이다. 하지만 6개월 후 도쿄 경시청이 조용히 삼성에 연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체 시스템이 실패했거든요. 물론 자존심 때문에 공개적으론 인정 안 했지만요. 베이징 공항국은 더 웃겼습니다. 화웨이 시스템을 고집했다가 대형 사고가 터졌죠. 해커들이 침입해서 내부 문서를 다 빼갔다는 겁니다. 중국 기술? 복사는 잘하지만 창조는 못하죠. 보안? 그게 뭔지는 알아요? 국무부 아시아 담당관이 비공식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태국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애플 매장은 텅 비었고 삼성 매장은 줄이 끝이 안 보였죠. 한 태국 대학생의 동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애플은 우리를 비하했지만 삼성과 한국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이게 진짜 글로벌 기업의 자세죠. 결국 태국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삼성 제품 우선 구매를 지시했습니다. 애플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죠. 어느 날 집 세탁기가 고장나서 새로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컨슈머 리포트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최고 대용량 세탁기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LG전자라고. 드럼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모든 부문을 LG가 휩쓸었더군요. 삼성도 3위에 올랐고요. 미국 브랜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 브랜드였죠. 하이센스, 메이디가 엄청난 마케팅을 했는데도 순위에 못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평가받은 메이디는 58점으로 한국 제품보다 30점이나 낮았고요. 설치 기사 제롬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 세탁기가 이렇게 좋은가요? 부인 20년간 이 일 했는데요. 한국 제품은 다릅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정밀해요. 중국 제품? 6개월이면 고장나죠.
일본 제품은요? 예전엔 좋았죠. 지금은 한국한테 완전히 밀려요. 혁신이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데니스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세탁기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이더라. 이게 뭘 의미할까? 장인 정신이죠. 한국인들은 완벽을 추구해요. 갤럭시도 같은 이유 아닙니까? 그때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머피 부국장님,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기술을 노리고 있어요. 워싱턴 회의실에는 FBI, CIA, 국토안보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이 삼성 HBM을 대량 구매하려 합니다. 우리 AI 산업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CIA 마크 윌슨이 브리핑했죠. HBM은 AI 개발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였습니다. 얼마나 사려는데? 삼성 생산량의 30%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 정도면 미국 기업들이 쓸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였죠. 절대 안 됩니다. HBM은 전략 물자예요. 국방부 관계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죠. 제가 삼성과 6개월 일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들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 동맹이죠. 일주일 후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삼성에 64억 달러 보조금 지급. 중국 언론들이 발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을 매수했다. 하지만 더 큰 폭탄은 따로 있었죠. 로이터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중국 기업들 삼성 HBM 사재기 시도. 하지만 실패. 삼성이 미국 기업 우선 공급 원칙을 고수한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쌓아도 소용없었죠.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에 4조 원대 유출.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뉴스는 따로 있었죠. 중국 리창 총리 삼성 이재용 회장만 단독 면담. 리창 총리의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삼성의 대중국 협력은 중한 양국 상호 이익의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중국 시장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번역하면 제발 중국 떠나지 말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재용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건 미국을 선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렇게 썼죠. 한국이 미국 편을 들었다. 일본 언론은 더 서글펐습니다. 왜 리창은 소니를 안 만났나? 도시바는? 파나소닉은? 일본 기업들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한때 아시아 기술의 왕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존재감조차 없었죠.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리창이 한국 기업에 무릎 꿇었다.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졌나? 물론 중국 정부가 즉시 삭제했지만요. 며칠 후 삼성이 미국 텍사스 공장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구애했는데 미국을 선택한 거죠.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 삼성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 선택이었죠. 미국이 돈도 더 주고 시장도 더 크니까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 전직 임원, 중국의 4조 원 기술 유출. 중국 청두가오전이 삼성 엔지니어 30명을 연봉 3배로 스카우트해서 기술을 훔쳤다는 거였죠. 4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1년 만에 복사했다고 자랑했지만 알고 보니 도둑질이었습니다. 더 화나는 건 처벌이었죠. 한국 법으로는 벌금 5천만 원이 최대였습니다. 4조 원 훔치고 5천만 원 벌금? 이게 말이 되나? 미국 상무부가 즉각 대응했습니다. 청두가오전 및 관련 중국 기업 전면 제재. 하지만 웃긴 건 훔친 기술로 만든 제품이 쓰레기였다는 겁니다. 불량률 40%, 수율 50% 미만이었죠. 설계도만 훔쳤지 노하우는 못 훔쳤으니까요. 반도체는 레시피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 관계자가 비웃었습니다. 청두가오전은 1년 만에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기술 도둑질의 최후였죠. 그런데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은퇴 엔지니어를 노렸죠. 연봉 5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죠. 자부심이죠.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드는데 왜 카피캣 회사로 가겠어요? 실제로 중국으로 간 엔지니어 중 일부는 6개월 만에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약속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연봉도 안 주고 24시간 감시받았죠. 미국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술 유출 관련자 미국 입국 영구 금지. 중국의 기술 탈취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혁신은 훔칠 수 없었으니까요. 시카고에 갤럭시를 도입한 지 1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피 부국장님 범죄율이 35% 감소했습니다. 시카고 역사상 최대 감소폭이에요. 통계 담당관이 흥분해서 보고했죠.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시카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직접 브리핑했죠. 한국 기술 하나로 미국 치안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감탄했습니다. 전국 경찰 200만 명에게 갤럭시를 지급하면 범죄율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역사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삼성과 1,000억 달러 규모 계약. 중국 시진핑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미국을 장악했는가? 일본 총리도 당황했죠. 왜 우리 기업은 못하는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더 나은 기술을 가졌으니까요. 3개월 후 유럽연합도 찾아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줄을 섰죠. 우리도 시카고 모델을 원합니다. 저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기술이 만드는 안전한 세계. 50개국 대표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더 나은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삼성 글로벌 안전 시스템 고문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였죠. 이제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일합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인도 10억 달러 계약, 브라질 50억 달러 투자, 사우디 100억 달러 약속. 심지어 중국도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웨이는 10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중국 관계자의 씁쓸한 고백이었죠. 일본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요. 시카고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바뀐 도시를 봤습니다. 범죄는 역대 최저, 시민들은 환호했죠. 한국 기술 덕분이야. 한국이 우리를 구했어.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섬긴다. 누가 진짜 승자일까? 세계가 사랑하는 나라 한국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복사와 모방으로는 절대 창조와 혁신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한국이 증명했다. 진짜 힘은 기술에서 나온다는 걸.